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디펜스 브리핑 군사TV에서 매일 하던 아이템이죠.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국방TV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한 이 국방TV의 지금 방송에 제재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우리 직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정보를 서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또 저에게 원고를 전달해주고 저는 그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 녹음을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그리고 업로드하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동영상은 부적절해서 광고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판결인 노란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생활하는 이 회사로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군사TV에다가 대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는 진정한 우리 구독자 또는 우파 애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탕질을 하러 온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그 좌파 일부인들이 구독자 올리려고 하는 얄팍한 수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공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오후 5시 15분에 공개된 동영상인데 군사TV에 마리우폴에 들어간 러시아 해병 육전대 그 여단장도 사망했다. 그리고 키우 서쪽에 지금 공세를 하던 부대들 완전히 폐주하고 있다. 라고 한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고 그걸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 4분짜리죠. 그거 바로 이 제목 맞죠? 그거 이렇게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대부분의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로 식별되어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됩니다. 광고를 안 주겠다 이겁니다. 왜냐? 신인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몰라도 이 제 신인균의 국방TV를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 총선 전에 조국 사태 때 유튜브 때려잡는다고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유튜브 때려잡는다고 들어온 방통위원장이 누굽니까? 한상혁이 아닙니까? 그 한상혁이가 방통위원장이 된 직후에 그때부터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었고 이 신인균의 국방TV 같은 경우는 이 우파 유튜브 중에서 구독자가 좀 많다 보니까 타겟이 됐는지 애국가를 올려도 애국가를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낭독했어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부적절한 동영상이다 판정을 내렸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것도 부적절한 동영상이다 라고 노란 딱지를 붙였던 자들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올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노란 딱지를 붙였고 지금도 아마 저뿐만 아니고 그런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유튜브 매체들이 채널들이 꽤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군사TV는 그냥 순수하게 군사 이야기만 하니까 그 감시망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동영상인데 군사TV에 올리면 또 어떤 점에서는 이 국방TV에 올리려고 했던 제목보다 조금 더 세게 적어도 거기는 괜찮아요. 국방TV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군사TV로 옮겨서 동영상을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해서 올려드리고 워낙 지금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안내 소개하는 동영상을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쪽에 구독을 해주시면 서로도 좋다, 편하다 라는 차원에서 구독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댓글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이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좌파 분탕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인균의 군사TV로 옮겨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야 그래도 여기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돈 따지냐. 직원들이 내 돈을 안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 사회주의 사고방식이죠. 자본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고소한 뉴스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앞으로 이 군사력 지금 엄청나게 완전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갈아 넣었는데
이거 재건 못할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다, 탱크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고요. 또 인도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하락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보잉이 인도에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잉이 인도 공군 신형 전투기 사업에 F-15EX를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은 인도 공군의 다목적 전투 항공기 MRCA 프로그램에 F-18EF 블락 3를 제안하려던 당초 계획을 체류하고 미 공군의 신형 4.5세대 전투기인 F-15EX 이글2를 대신 제안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3월 21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잉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F-15EX를 제안한다는 것은 슈퍼호넷 입찰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우리는 인도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114대의 F-15EX를 인도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인도에 대한 F-15EX 판매를 승인한 상태인데요. 보잉은 인도가 경전투기 테자스, 중형전투기 라파를 도입 중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대형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는 MRCA 사업은 F-15EX가 가장 적합하다며 F-15EX를 적극 판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MRCA 사업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프랑스의 라팔 스탠다드 F4 전투기,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1, 또 사브의 자즈 39EF 그리펜 NG 전투기, 러시아의 수호이 35, 그리고 미그 35 등이 경합 중인데요. 인도는 114대의 신형 전투기를 구매한 뒤 여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중대형 다목적 전투기 AMCA를 완성해서 2030년대 초반부터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잉이 슈퍼호넷을 포기했다는 것은 최근 종료된 인도 해군용 전투기 사업 현지 2착함 실험에서 라팔에 비해 불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라팔이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F-15EX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경쟁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공군이죠. 그래서 인도 공군이 그동안 수호이 30,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0 MKI 버전 한 200대 도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했죠. 거기에 이제 중국과 파키스탄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인도가 지금 항공모함 2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 함상용 전투기로 러시아제 미그 29K를 썼는데 그 미그 29가 너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좋은 거로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항공모함 전투기 함상용 전투기를 사업을 하는데 그 57대예요. 여기에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슈퍼호넷이 경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 이 라팔과 슈퍼호넷 기술 실증기가 실제로 인도에 가서 지상에 있는 이 스키점프대 이착함 실험장에서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라팔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 보잉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라팔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인도 공군은 라팔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왜? 라팔 딱 가지고 왔더니 중국이 엄청 긴장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기분 좋죠. 그래서 그 라팔의 함상형인 라팔 M으로 이 함재 전투기가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센 전투기를 가지고 이 공군용 전투기에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슈퍼호넷 빼고 슈퍼호넷보다 더 센 이 F-15EX를 이제 들이밀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주가가 마구마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는데 한 달 사이에 그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방산업체가 있죠. 그게 바로 보잉입니다. 보잉 뭐 거의 모든 전투기 경쟁 사업에서 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또 뭐 민항기 그 보잉 737 민항기가 중국에서 수직으로 추락하고 뭐 이런 사고도 있었고, 뭐 그래서 보잉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F-22 사업에서도 졌죠. F-35 사업에서도 졌죠. 로키드 마틴에게 계속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호넷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도 미 정부가 보잉 좀 살려주려고 슈퍼호넷 쓰고 또 이 F-15 계속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이 마지막 승부수로 인도에게 F-15EX를 제안하는데 사실 F-15EX는 대단한 전투기들 맞습니다. 그런데 라팔에게 과연 인도에서 라팔을 극도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 그래서 보잉이 앞으로 이 방산 시장에서 정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정말 고소한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전차와 장갑차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은 당분간 군사력 복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최대 전차 및 궤도 차량 생산 공장 두 곳이 잇따라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3월 22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500대가 넘는 전차가 파괴당하고 수량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전차를 노획당한 러시아군의 마지막 희망인 우랄 바곤 자보드와 첼라빈스크 공장이 3월 21일부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인 이들은 최근 러시아 중부 니즈니 타길에 있는 우랄 바곤 자보드의 전차 공장이 극심한 부품 부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에 대한 신규 전차 납품이 올스톱됐다고 전했습니다. 니즈니 타길 공장은 러시아군의 신형 T-90 전차와 차세대 T-14 전차가 생산되는 곳인데요. T-14는 아예 생산 라인조차 완성되지 않았고 T-90 전차는 핵심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지난달부터 제한 가동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드의 또 다른 시설인 첼라빈스크 공장 역시 멈춰 섰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등 궤도 차량의 창정비와 수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극심한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러시아군 전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공장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들은 주로 전차용 전자장비와 동력 계통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첨단 소재들인데요.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들어가면서 지난 2월부터 신규 전차 생산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개전 이래 전차 500여 대를 포함해 장갑차와 자주포 등 궤도 차량 최소 1,500여 대를 잃었고 노획되거나 실종된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에 그 손실 수량이 2~3천 대가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선에서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까지 멈춰진 러시아. 전쟁이 오래 갈수록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소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공장, 여러분들 요새 승용차 하나 신청하면 9달, 10달, 어떤 차량은 16달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승용차 하나 계약하면 보름이면 또는 일주일이면 갖다 줬는데 지금은 9달, 10달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 반도체 때문에.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이 전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들어간 부품들이 많은데 이게 수출 제한에 걸린 겁니다.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과거 냉전 시대 때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다 생산했지만 또 그때는 전부 기계식이었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 들어가지 않고는 뭐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사일 다 썼죠. 전투기 이 수리 부품, 전투기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리 부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수리 부품에 전자장비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리고 탱크, 장갑차, 여기에 반도체 안 들어가고 지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또 첨단 장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까? 사격 통제 장비 다 디지털로 제어하는데 여기에 디지털이라면 당연히 반도체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게 전부 통제가 되니까 이제는 정비도 못해. 그리고 추가 생산도 못해. 그래서 전차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전부 3월 21일부로 올 스톱 됐다. 공장 스톱!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가 전쟁 끝났으니까 만약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래 전쟁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해제해줄게. 앞으로 또 국제사회와 잘 지내보자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불법적인 침략, 무고한 인명 살상 여기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난 기간 동안 정말 처절하게 겪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런 군사 무기에 들어간 부품들 아마 이런 거 수출하다가 걸리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괜히 우회적으로 수출하다가 걸리는 순간 그냥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되어서 회사 망하는 문 닫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기업뿐만이겠습니까? 대만의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 미국 기업 다 마찬가지겠죠. 반도체 러시아가 자리 못했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있는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박살나고 있는 미사일은 다 쏘고 없고 전투기 부품은 이미 이제 다 써버렸고 이제 하늘을 나를 전투기도 없고 앞으로 미사일 재고는 다 썼으니까 이제 추가 생산할 미사일 못 만들고
그리고 탱크, 장갑차 아무것도 없는 그런 러시아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푸틴 앞으로 정치적인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 기대됩니다. 아주 고소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신인균 국방TV 그리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